이번 시간에도 그 소환지절에 태어난 명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조가 되겠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그 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고려 김은학회 보면은 그 학생 그 유령 씨가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직접 감명하셨다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몇 개의 이렇게 사주를 놓고 풀어봐도 그분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조를 가지고 일단 명리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태을 기문에서는 어떻게 나온지는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를 보면은 그 그릇의 크기가 나와야 되겠지요. 지금 이 명조는 남자의 양력 1924년 1월 7일 조자시 명조가 됩니다. 자, 갑자 을축에 을류의 병자가 됩니다. 사주가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 작은 꽃나무가 주변 세력들의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함께 가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겨울밤에 이렇게 병화를 봤다. 이건 달을 본 것이지요. 그렇게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대운의 훌로가 임묘진에서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보면은 임신대운 요때에 정관에 정인이 들어온 요 시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일단 명조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면 그릇이 굉장히 큰 그릇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명조를 입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입춘 바꿔보면은 개해년 을축월 을유일 병자시입니다. 사주를 해석하는 관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런 경우에는 겨울밤에 내가 달을 이렇게 보고 여기 내 재능을 꽃피우는 거고 내 뜻을 펼치는 건데, 이 세상에 개해에 이렇게 겨울비가 내리고 있으면요, 내 뜻을 세상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앞에 이게 갑자된 거 하고 을축된 거 하고 이 모습이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이게 정사대운이 됩니다. 식신대운이 되지요. 정사대운에 대운상으로 보면 정사대운이 이제 임명조 같은 경우는 식신이 왕성해지니까 내 뜻을 펼친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연주의 개해를 이렇게 천충지충을 해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뜻을 펼치기는 어려운 모습이고요. 이 사유축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더라도 뭔가 어느 한 분야에서 나름 전문적인 일을 해서 뜻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근데 연주를 이렇게 전계충 사유충을 해버리면은 이 명조에서는 이 개수가 비는 겨울비지만은 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줄이란 말이죠. 이게 명조 자체로 보면은 겨울비 내리가 이게 냉해를 입어서 문제다 하지만은, 이게 사오미 여름으로 왔을 때는요,
이물이 아주 요긴하단 말이죠. 이물이 사라지면은 이 꽃나무가 이렇게 제대로 잘 자라기 어려운 모습이 되지요. 왜냐하면은 이 축중의 개수는 여기 있는 이제 을이 먼저 차지하고 있고요. 유축합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자갈밭에 피어 있는 한 송이 이렇게 꽃이 되는데 시지자수의 힘 하나를 가지고 한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으로 간다. 더구나 모청사대원 오면은요 이 물도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춘을 했을 때는 이런 시기에 대통령 당선이 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명제만 놓고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물론 입춘 기준으로 이제 쭉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게 맞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변격 있잖아요. 변격 같은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론을 추정을 하면은 그때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명조에다가 그걸 적용을 하면 그게 맞겠느냐. 저는 반드시 완전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늘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명리에 장점이다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랬을 적에 십신의 생각하고요. 형충파해하고 십이운성하고 거기다가 무상경인 걸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든 답을 다 만들어냅니다. 뭐 종격이다, 가종격이다, 뭐 일간이 대행된다, 뭐 그런 논리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자연법에 입각한 그런 모습의 사주풀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적에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입춘기준 명조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소환으로 봤을 적에 갑자, 을축, 을유, 병자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갑이 자축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을이 등락개갑이 됐는데 을은 이게 복음 잡초지만은 내 기운이 약할 때는요 복음 잡초만큼 끈질긴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축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이 자축합으로 해서 이 갑을 이렇게 등락개갑을 해서 이 전체의 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 혼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겨울 밤에 이렇게 달을 만나는 거죠. 용어로 치면은 상관이지만은 그러면은 이건 뭐냐? 어둠을 밝힌다. 추운 겨울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임묘진 대운에는요 목이 왕성한 대운이 오면은 이때는 이 비견급제들이 다 내 경쟁자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다 경쟁자가 되죠. 서로 기운이 세지니까 이제 그러다가 사오민년이 되면은 또 나름으로 이렇게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협조와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연운에 따라서 부침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갑이 득세를 했다가 어떤 때는 을축이 득세를 했다가 어떤 때는 을류가 득세를 했다가 여름에는 식상대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70 이후에 이제 가을로 이렇게 갔을 적에 이때는
정관의 정인으로 받은 이 시절에는 이게 이제 전부 다 물이 져서 이제 한편이 되는 거죠, 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합당하다고 보는데, 자, 먼저 1954년 5월입니다. 무진대운 가보년이죠. 이때 민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31세에 낙선을 했습니다. 무진대운이 되면은 너 알번 덜판에 옥토를 만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진유합이니까 뜻을 펼치려고 나가는데, 이때는 이 을축이나 갑자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축은 진축파가 되니까 별로다 치지만은 이 갑자는 무진대운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내가 갑자한테 밀리는 시기다. 그리고 연운에서 또 갑오년이 왔잖아요. 갑이 좌우충을 하니까. 근데 이때 되면 오가 뭐 어떻게 하느냐. 좌우충을 하면서도 유금을 이렇게 화급금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은 을류는 이제 편관인데 편관은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하느냐 합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을목은 바위도 타고 올라가고 철탑도 타고 올라가고 하다못해 칼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생명력이, 질긴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생존력이. 근데 일단 갑오대운에 이때 되면은 이 갑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낙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59년 6월달입니다. 기해년 경우월입니다. 이때는 저기 강원도에 그 민의원에 강원도 쪽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이때도 역시 무진대운이지요. 무진대운 기해년 경우월입니다. 무진대운 기해년 되면은 벌써 각기합으로 갑니다. 이게 해자축 되면은 이 열두 득세를 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무진대운에는 내가 뜻을 펼치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기해년 경우월이 되니까 이때는 내가 좀 어려운 환경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1960년 7월 달에 경자년에 이때도 또 낙선을 했습니다. 경자년 왔을 적에 보십시오. 각경충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간목은 힘을 잃지만은 경자가 왔을 적에 나는 자유파살이 되지만 이 월에 있는 을축이 천합지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경에 대한 거는 우선권이 을축으로 갑니다. 이게 더구나 나는 이 병화를 쓰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경관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내가 당선되기 조금 어려운 운이고요. 1963년도 60년, 61년 61년이네요. 61년 5월입니다. 이게. 보겠습니다. 61년 5월에 5대 민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강원도 쪽에 나갔죠. 무진년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개사월이 되지요. 신축이 왔을 적에는 자, 간목은 신을 만나가 자축합을 하니까 좀 힘을 잃고요. 을축도 신을 만나면 이 을축도 힘을 잃습니다. 근데 나는 편관이 축합으로 오지만 병화가 있어가지고 신금을 상관으로 합사를 해버립니다. 그 병신합을 하면은 임수가 생성되니까 내한테 정인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연운에서도 임진 개사 요때가 좋은 거지요, 이게. 편관을 정인 편인으로서 내가 살인상생할 수 있는 운이 되니까. 그리고 연운이 개사월에도 보면은 사유축으로 해서 상관 합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63년도 이때는 12월입니다. 이때는 전남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이제 2선입니다, 이게. 이때는 대운이 기사대운으로 넘어갔습니다. 연운은 계묘년이고, 월은 이제 갑자월이 되죠. 자, 무진에서 이제 기사로 넘어가고 나면은, 기사대운이 왔을 적에는, 이게 각기 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유축으로 해서 합으로 들어오고, 이 병화가 살아납니다, 이때는. 그래, 이때부터 내가 제대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기토 편제 위에 상관을 이렇게 놓고 활약을 하는 거지요, 이게. 그 다음에 연은 계면연에서 봤을 적에도 기사대운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막혀버리니까. 꽃밭에 내리는 이슬비가 한여름에 이게 마른 땅이 오면은 개수는 그렇게 힘을 못한다 보고요. 묘년이 왔다 이랬을 적에 묘가 갑한테는 자묘행이 되고요. 축한테는 목국토로 들어옵니다. 근데 묘가 요때는 묘유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묘유충은 이건 뭐냐? 유가 동한다는 거죠. 유가 동하면 이때 사유축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고 묘가 사화를 목생화를 하고 계면연에 또 병화가 살아나지요. 그래서 요때는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제 월운이 이제 갑자월인데 요때도 보면은 이 갑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든 과정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이때는 연운에서 갑자가 자묘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갑자가 그렇게 큰 힘을 못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로서는 이 12월에 한 게 참 아까운 일이 됐죠. 그 다음에 67년입니다. 67년은 7월달이네요. 자, 정미년, 정미월입니다. 이때도 삼선을 했습니다. 기사대운 정미년, 정미월에. 그래, 기사대운에는 내가 뭔가 마음대로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운이 괜찮죠? 그 다음, 그 다음에, 71년도입니다. 71년도. 요때는 조금 사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요때가. 71년도 4월입니다. 4월. 임진월에 신해년입니다. 71년도 신해년 임진월에 이때 낙선을 합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데 떨어졌죠. 편관년이니까 마음과 뜻대로 안 되죠. 이게 임진월에 이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71년도 5월달에 개사월에는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게. 임진달에는 떨어지고
개사월에는 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같은 해인데 4월달에는 되고 대통령 그 후보로서 떨어지고 5월달에는 국회의원 다시 당선이 되고, 결국은 이게 이 평화가 힘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 평관을 이렇게 사유합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 민달에는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이 민달에는 힘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신 것 같고 5월달에는 조금 올라간 것 같고,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도입니다. 8월달. 중년 경신월이죠, 이때. 이때 그 유명한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호대원에. 개축년 경신월이죠. 개축년이 보면은 이 축이 와서 자축합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면 합으로 들어오면 평화가 이렇게 힘을 잃습니다. 이게 불이 꺼지니까 내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시기가 되는데, 경신월에 가을에 큰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경신월에. 근데 어쨌든 간에 대운이 경오대운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끝이 나가지고 이제 고생은 했지요, 그때. 그 다음 73년도 지나고 나서 80년도 이때도 고생을 하셨지요. 5.18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신년이 됩니다. 이게 경신년 이렇게 되면은 신사월이 되죠. 5월달이니까. 경신년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 조력자들이 다 힘을 잃는 시기가 됩니다. 경호대원의 경신년이니까 내 조력자들이 힘을 잃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한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81년도에 감명을 받고 82년 연말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경신신유 지나고 임술대원에, 경신신유는 이때는 2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겠죠. 82년도 이때 연말에 임술년 연말이죠. 연말이니까 이 임술년 신해 지나고 임자가 되겠죠. 신해 임자. 이제 이때 이렇게 임술대운, 경호대운 임술년 임자월이 되니까, 바깥 이야기하면은 물을 따라서 물 건너 이렇게 멀리 흘러가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술 다음에 개해년이잖아요. 개해년 가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뭐 바다 건너 가지고 이 평관을 해결을 하고 개수니까, 평관은 그때 제대로 못 쓰지만은 이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경호대운의 개수가 이렇게 내리면은 천간으로서는 관인상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체력을 키우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88년입니다. 1988년
4월달입니다. 병진월이 되지요. 이때 이제 국회의원 5선을 했습니다. 대운은 신미대운인데 연운이 이제 무진년이고 병진월입니다. 신미대운이 왔다 치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나도 물론 그렇지만 나는 이 병화를 내가 쓰기 때문에 이 신미대운에 이렇게 내가 상관으로 합사를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연운의 무진월도 괜찮잖아요. 내가 넓은 땅을 만나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월도 4월에 병진월이니까 하늘에 태양이 다 비춰주니까 진유압으로 들어오니까 이때는 내 병화가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국회 5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2년 5월달입니다. 임신년 을사월이 되죠. 이때 대통령 5월달에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연말에 이 을사월에는 어쨌든 간에 내 사유 합의되니까 내가 기세가 살아나는데 연말에 12월 18일 날 그때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임자월이 됐잖아요. 여기에 임신년 임자월이 되니까 이때는 이 갑이 득세를 하지요. 신자합으로 해서 임수가 들어오고 임자가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임수가 와서 병화를 이렇게 꺼버리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겹쳐서 오는 거거든요. 연운에서 이제 임신이 와서 병화를 꺼버리면은 이 편관을 제어하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임신년 임자월에는 내가 이렇게 경쟁해서 이기기가 어려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낙선을 했고요. 다음에 1996년 4월달입니다. 정자년 임진월입니다. 이게 임신대운이죠. 이게도 낙선을 했습니다. 이게 병화가 오긴 왔는데 이제 병자년인데 이게 임신 때문에 이제 병화를 불을 꺼버리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연운에서 병화가 오고 다시 임수가 병화 끄고 이러니까 대운 자체를 놓고 보면은 월목 입장에서는 정관을 정인으로 받는 시기지만은 연운 병자년 임진월이 그렇게 좋게 내한테 작용을 하는 게 아닌 게 됩니다. 이때는 이 을목과 간목이 이렇게 오히려 득세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7년이죠. 97년 4월달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갑진월에 청축년 갑진월이죠. 이때는 정축년이 되면은요 임수가 병화가 가던 것이 정임합으로 해서 곡이 사라집니다. 이게 곡이 일시적으로 조금 소독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오고요. 이 축이 자축합 들어가면서 또 이 자축합을 들어왔을 적에 간목은 상관을 만난 게 되고요. 을목은 정화를 만났지만 만난 게 되는데 내가 쓰는 병화는 정화가 조금 힘을 주는 모습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 운이 이 갑진월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름으로 가는 시기라서 내가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변인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정축년 임자월에 12월에 당선이 됐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임자월 자체는 보면은 그런데 연후에서 정축이 와서 정임함하는 것이 여기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입니다. 2009년 8월 달에 귀천하셨죠. 이때도 임신월입니다. 이게 기축년에 기축년 요때 이제 86세 아니죠. 86세 요 나이에 기축으로 무자에서 기축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 세상하고 인연을 다했습니다. 제가 한 풀이가 듣는 분에 따라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잘 맞아가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연운을 다 하나하나 였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개연성을 이렇게 확인하기가 사실 사주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보고 내가 쭉 보니까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는 공부를 보는 이런 방법으로서는 나는 철저하게 자연법을 봅니다. 그 자연법을 보는데 그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공통보감에 입각한 어떤 그런 자연법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하면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법 물상론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간목이다, 을목이다, 병화다. 그러면 간목이 몇 월 달에 났고 을목이 몇 월 달에 났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목이 인월이다 이러면 아직 추운 시기라서 춘불용 금이다. 금을 쓰면 안 된다. 이제 어떤 이런 정형화되긴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데 그러면 나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목이 인월이라서 약하다는데 그러면은 간목도 6개지 않느냐. 갑인일주가 인월에 났는가 하고 갑자일주가 인월에 났는가 하고 갑오일주가 인월에 났는가 하고 갑신일주가 인월에 났는가 하고 그 나온 모습이 똑같으냐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봄에 나면은 뭐 계절적으로 춥다 열이다 그렇지만은요 갑인일주는 봄이 됐다고 해서 그 여린 새싹이 아닙니다. 갑이란 나무가 겨울이 되면 형체가 사라집니까? 가을이 되면은 1, 2년, 12달 그 큰 모습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잎을 떨구고 앙상하게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늘에 갑이다 이러면 여린 새싹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갑은 자라난 큰 나무다 그냥 이렇게 보고 봄에는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잎을 무성하게 만들고 가을에는 잎을 떨구고 겨울에는 항상하게 해서 내가 세상에다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요. 갑인 같으면 그게 확실하고요. 또 갑신 같으면 또 다르겠죠, 모습이. 꺾어진 나무니까. 바위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아차하면 꺾어지잖아요, 겨울 되면은. 그게 더 힘들고 더 험난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자연법으로 볼 때
일간대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보는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근데 원령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자, 연과 월이다 하면은, 연은 조상자료가 되는데, 이제 뿌리가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가 되고요. 월은 연의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령이란 거는 내가 어떤 사회를 만났느냐. 근데 그 사회에서 어떤 기운이 천간으로 드러났느냐, 모습이 드러났느냐. 이게 격국이란 말이죠. 격국은 그 일간의 사회적인 서임새를 보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서임새. 그래서 이 격국만 가지고, 사회적인 서임새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거기 다 해서 보면은 잘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는 게 많이 나오죠. 뭐냐면은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됐다. 그러면 다 좋다. 다 잘 산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은 다 이걸 나눠서 나름으로 이제 나눠서 하거든요. 격은 사회적인 서임새를 보고, 격국용신이죠. 그 다음에 억부용신은 신강약을 따져가지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조우용신을 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느냐, 진짜 이렇게 옛날부터 나눠서 봤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조우가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격국이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또 그 뭐 병약이나 통관이나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사주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용신 하나 잡아가지고 용신이 우니까 좋다. 그거는 사주를 처음 배울 적에 개념을 잡기 위한 방법이지, 손님의 사주를 통변을 하고 예각을 공부하면서 용신운이니까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반드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 이걸 보시는 분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양력 1월생들, 뭐 1월 5일에서 7일 되겠죠. 그 2월 입춘 사이에 난 사람들, 나는 이것을 소환 명조라고 봅니다. 소환. 여기 연주를 바꾸고 대운의 방향을 반대로 줬고, 남녀 음양이 바뀌니까 대운수도 이제 거꾸로 헤아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만세력에서는 10에다 그걸 빼면은 거의 맞아요. 뭐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 보십시오. 검증을 해 보면은 뭐 100개 보는데 100개 다 잘 나온다 소리는 못 하겠죠. 근데 이 명리학은 어차피 가변성을 가지기 때문에 10개 중에 7개, 8개만 맞아도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오는군 해도 그 확률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소환만세력은 내가 출간을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태열만세력 치면은 나오고요. 휴대폰 앱은 구성명리 구글 플레이에 있습니다. 지금 쓰는 이 소환이는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토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한 달 무료. 한 달 무료 사용입니다. 그리고 뭐 더 계속 사용하려면은 뭘 구독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 만세력 첩부터 한번 사서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옛날부터 왜 사람들이 동기를 1년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동기 세수설을 많이 주장을 했느냐. 나는 또 왜 소환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국 고대 왕조에서도요. 왕조 따라가지고 소환할 때도 있고 동기할 때도 있고 입춘할 때도 있었거든요. 소환은 중국 은나라 시절이죠. 상나라 시절에. 그때 소환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육식갑자가成立된 게 그 상나라 시절이죠. 은나라 시절에.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